자, 2단원 들어왔습니다. 전기와 자기 파트 보겠습니다. 2-1 첫 번째 전기의 발생. 맨 처음에 마찰 전기에 대해서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정전기 유도 살펴볼 거고, 세 번째는 검전기까지 볼 겁니다. 그렇게 세 개를 하고 나면은 전기의 발생 2-1은 끝나고요. 두 번째 파트가 전류, 전압, 저항, ohm의 법칙 들어갈 거고, 세 번째는 전류의 자기작용까지 하면 2단원이 끝나는데,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이쪽 파트가 가장 좀 어렵긴 합니다. 물리 파트죠. 물리 파트는 일단은 내용 암기해야 될 것도 분명히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그리고 개념들을 좀 암기를 해놓고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놔야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강의를 여러 번 돌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먼저 마찰전기라고 한번 살펴볼게요. 마찰전기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물체가 뭐를 할 거야? 같은 물체는 안 된다는 얘기겠지? 서로 다른 두 물체가 마찰했을 때, 마찰하여 발생한 전기. 이것을 마찰전기라고 하겠습니다. 마찰하지 않았을 때는 마찰전기가 생길 수가 없고요. 서로 같은 그 물체끼리 마찰을 시켰을 때도 마찰전기가 생기지가 않아요. 반드시 서로 다른 두 물체가 마찰해서 발생하는 전기를 마찰전기라고 합니다. 이 마찰전기는 어딘가로 흘러갈 수 없고 정지해 있다고 해서 정전기라고 부릅니다. 정전기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정전기. 우리가 보통 그 스웨터 같은 거 벗다 보면 지지직 소리 나잖아요. 그거 정전기라고 하는데, 이 정전기가 마찰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찰전기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자, 모든 물질은 그 원자, 그 다음에 원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그거를 기본 성분 원소라고 했었죠. 그 원자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원자 내부에는 원자 핵과 전자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자, 발생 원인은 물체 내부의 뭔가가 이동합니다. 자, 원자 핵과 전자 중에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전자였었죠. 물체 내부의 전자가 누가 이동한다고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물체 내부에 있는 이 전자, 얘가 이동하기 때문에 마찰 전기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털가죽과 플라스틱 막대가 있어요. 이 두 물체를 이제 마찰시킬게요. 자, 털가죽은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두 물체가 마찰하기 전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물체는 중성이라고 해서 전하를 띠지 않습니다. 플러스 전하를 가지지도 않고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지도 않아요. 그냥 중성이야. 전기를 띠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플라스틱 막대도 마찰하기 전에는 중성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 털가죽과 플라스틱 막대 두 물체를 어떻게 할 거야? 마찰을 시킬 겁니다. 자, 두 물체를 이렇게 비볐다는 얘기죠. 비벼서 여러 번 비벼가지고 마찰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내부에 있던 전자가, 이 빨간색 있지? 얘를 우리가 그거라고 하자. 원자핵이라고 합시다. 빨간색을 원자핵이라고 할 거고요. 이 파란색을 전자라고 하겠습니다. 전자라고 할게요.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누구라 그랬죠? 전자라 그랬지? 그럼 전자가 이동을 할 거야. 털가죽과 플라스틱이 마찰을 착착착 하고 나면은 털가죽에 있던 전자가 플라스틱 막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을 했어요. 자, 그러면 상대적인 전하량을 봤을 때 플러스 전하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적어줄까요? 플러스 전하량보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 막대 같은 경우는 이 원자 핵의 개수보다 전자의 상대적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얘는 이것만 적을게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었습니다. 됐어요? 자, 물체 내부에 있던 누가 이동했다는 거야? 전자가 이동했어. 이거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면 자주 물어볼 수 있어. 자, 물체 내부에 있는 원자핵이 이동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틀리겠죠? 누가 이동하는 거야? 전자, 그치? 전자가 이동해서 전자가 어떤 전하를 띠고 있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움직여가지고 플라스틱 막대 쪽으로 넘어왔으니까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털가죽은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부족한 상태가 됐을 거야.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띈다. 까지. 됐니? 됐어? 자, 그렇게 해서 어떤 물체가 원래는 중성이었는데 전하를 갖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전이라고 불러요. 대전, 전하를 갖게 되었다.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었다.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었다. 이런 것들. 대전은 전하를 띄는 현상. 자, 이런 것을 대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전체라고 있어요. 대전체는 그럼 뭘까? 얘 대전체고요. 이것도 대전체입니다. 털가죽 대전체가 되었고 플라스틱 막대도 대전체가 되었어. 그 전에는 중성이었기 때문에 대전체가 아니었을 거야. 근데 전하를 띄게 되면서 대전체가 됐다는 거죠. 대전체라고 하는 것은 전하를 띄는 물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대전체라고 부릅니다. 털가죽은 플러스 대전체,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 대전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털가죽이랑 플라스틱 막대를 마찰을 했을 때 혹은 다른 물체들을 마찰을 했을 때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이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정해져 있어요. 자, 다음 거로 넘어갑니다. 대전되는 순서를 한번 볼게요. 대전열이라고 옛날에 불렀었고요. 옛날엔 이걸 다 외워야 됐었어. 털,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이 순서대로 뒤에 에보나이트까지 있었을 건데 이걸 순서대로 다 외웠어야 됐는데 지금은 이걸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외우고 있으면 좀 편하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이거 외웠었냐면 털로 유명한 나무가 고풀에 걸렸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이런 게 있는데 자, 보자. 털 가죽이죠. 털 가죽입니다. 털입니다. 자, 플러스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플러스에 가깝다? 털 가죽이 플러스에 제일 가깝고 유리가 플러스에 두 번째로 가깝고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에 제일 가까운 것은 플라스틱이 마이너스에 제일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물체들을 마찰을 시켰을 때 어떤 물체는 플러스가 될 거고 어떤 물체는 마이너스가 될 거란 말이야. 같은 물체를 마찰을 시켰을 때는 전하를 띄지 않겠죠? 자, 그럼 두 물체를 한번 마찰을 시켜 볼게요. 자, 유리 말고 명주로 합시다. 명주와 나무를 마찰을 시킬 겁니다. 그럼 누가 플러스에 가깝니? 명주가 플러스에 가깝죠? 그럼 명주는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고요. 나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된다. 다음, 나무랑 고무를 마찰하면 나무가 플러스에 가깝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무가 플러스를 띄고 고무는 마이너스를 띄겠죠. 유리하고 고무를 마찰을 시켰어. 유리가 플러스에 가깝죠? 유리는 플러스를 띄게 되고 고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털가죽과 플라스틱을 마찰을 시켰을 때 털가죽이 플러스에 가깝고 플라스틱은 마이너스에 가깝기 때문에 털가죽이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된다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전자를 잃어버립니다. 전자를 잃어버리고 플러스 전하를 띄기가 쉽다는 거죠. 자, 이쪽으로 왼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잃어야지.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잖아. 그치?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띄기 쉽다. 다음에 이쪽이죠. 마이너스 쪽으로 치우치는 거야. 플라스틱 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얻어야겠지. 그치? 전자를 얻어서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띄니까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띄기 쉽다. 됐죠? 자, 다시 이제 적어줄게요. 명주하고 나무입니다. 명주하고 나무. 다시 한번 비교할게요. 명주가 플러스에 가깝고요. 나무는 플러스에 덜 가까워. 명주가 플러스에 가까우니까 명주가 플러스 전하를 띄고 나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겠다. 다음에 유리하고 나무도 해볼까요? 유리하고 고무를 합시다. 유리하고 고무를 마찰을 시켰어요. 그러면 유리는 플러스에 가깝죠? 유리가 플러스, 그 다음에 고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될 겁니다. 한 두 개만 더 해볼까요? 그 다음에 나무와 플라스틱 할까요? 나무와 플라스틱. 나무가 플러스에 더 가깝죠? 나무가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될 거고요. 플라스틱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털가죽과 플라스틱은 아까 했었어요. 그렇죠? 털가죽이 플러스,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 전하를 뜰 겁니다. 플러스에 가까울수록 전자를 잃어. 이거 중요하겠죠? 잃어버려야 됩니다. 전자를 잃어버려서 플러스 전하를 띠기 쉽다. 다음에 플라스틱에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전자를 얻어야겠지.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쉽다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찰전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여러 가지가 있어. 일단 마찰이 있으면 마찰전기겠죠. 뭐가 있을까? 머리를 빗을 때, 머리를 빗는데 빗에 머리카락이 딸려 올라온다. 이거 마찰전기 맞겠죠? 머리를 빗을 때 빗에 머리카락이 붙는다.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 붙는다. 이걸 빨리 감기해야 되겠네요. 이거 빨리 감아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있을까? 스웨터를 벗을 때 지지직. 스웨터 벗을 때 지지직 소리 나는 것들. 그 다음에 자동차 페인트 도장 있어요. 자동차 도장이라고 합시다. 자동차 도장. 그 다음에 프린트 토너가 있는데 토너가 플러스 뒤에 마이너스 달라붙는 거 이런 것도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프린트, 자동차 도장,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전부 마찰전기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체크를 해놔야 돼요. 4번 별표입니다. 자석이 쇠라고 할까요? 쇠에 붙는다. 이것은 마찰전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기력. N극과 S극 뭐 자석에 관련된 거 나오죠? 이거는 무조건 마찰전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기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기를 갖게 된 두 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플러스 전기를 가지거나 마이너스 전기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력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인력이라고 하면은 어떤 플러스 전기를 갖고 있는 물체와 마이너스 전기를 갖고 있는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이것을 인력이라고 합니다. 자, 전기력은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작용하는 힘. 자, 이것을 전기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력은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이것을 인력이라고 해요. 플러스 전기,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 끌어당기죠. 당기는 힘. 자, 요것을 인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지만 앞으로 이 인력과 청력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정전기도 다음 파트 들어가서 인력과 청력에 의해서 거의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 이걸 모르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깁니다. 이것을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청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밀어내는 힘이에요. 밀어내는 힘. 같은 것들끼리는 서로 밀어내요. 플러스와 플러스는 서로 밀어내고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도 서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같은 전하를 띠고 있는 두 물체가 서로 밀어내는 힘을 청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봤어요. 마찰전기부터 시작해서 발생 원인, 그 다음에 대전체, 대전되는 순서, 마찰전기로 나타나는 현상, 전기력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전기 유도 파트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